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 노래 아세요?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이렇게 꺼내곤 하죠.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모습을 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HR의 이승규입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직에서 리더라는 자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내가 맡은 이 리더라는 자리는 역할이지 내 자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좋은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잘못된 사고와 행동입니다. 아마 리더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리더가 계시다면 그것은 리더라는 역할에 대한 페르소나를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설정은 했더라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HR이 리더들에게 정확한 인지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리더분들께서는 잘 모르고 리더십에 대해 힘들어하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올바른 리더의 모습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그 페르소나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부캐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페르소나, 부캐, 이게 뭐냐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 노래 아세요?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이렇게 꺼내곤 하죠.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모습을 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부캐는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조어인데요. 말 그대로 본래의 캐릭터가 아닌 이 부수적인 캐릭터를 말합니다. 부캐는 어떤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꿔 쓰듯이 시공간과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멀티 페르소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이 가면의 탈을 쓰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리더가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에 상을 그리고 직접 부캐를 설정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조직과 HR에서 리더에게 적합한 부캐를 설정하도록 추천해주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럼 올바른 리더를 위한 부캐 전략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리더들이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하고 부캐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알다시피 사람은 굉장히 편향적인 존재거든요. 완전한 객관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죠. 이 객관화란 상대의 관점 혹은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객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인데요. 이 메타인지가 인지적 거울로서 우리 삶에 갖는 중요한 가치는 이 기존의 관성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으로 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걸쳐 형성된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관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관성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알아차려야 하고요. 이 메타인지를 깨워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래서 리더의 부캐가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이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러한 원리로 도출한 게 부캐 전략인 겁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리더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리더의 자기 객관화를 도와주고 부캐를 또 추천해주고 부캐 습관 형성에 너츠와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리더들의 자기 객관화를 도와줘야 합니다. 리더분들 생각보다 자기 자신한테 엄청 관대한 거 알아요? 진짜 나는 리더로서 역할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나의 팔로워들은 다 나를 좋아해. 그거 진실일까요? 정말로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하려면 옆에서 누군가가 리더인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팔로워들이 리더한테 이 쓴소리도 해줘야 하고요. 상위 리더도 가감없이 피드백을 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막 욕하고 기분 나쁘게 피드백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판도 안 깔아주고 어떻게 팔로워가 리더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리더십에 대해서요. 장난해? 말도 안 되죠. 누가 면전에다가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HR에서는 저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 판을 좀 깔아줘야 합니다. 그 판은 바로 리더십 진단인데요. 이 진단을 통해서 팔로워와 상위 리더는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러나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닌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리더는 진단의 결과로 피드백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각자 기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더십 요소에 대해 이 하위 요인을 도출하여 문항을 만들고 서술형 피드백에 강점과 개선점도 작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특히 이 개선점을 아주 잘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부캐 설정에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피드백 리포트가 리더의 메타인지를 강화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성찰하도록 돕는 이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참고로 리더십 진단 문항 제작이 어려우시다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H랩 플랫폼의 툴즈에 접속하시면 이 마이다스가 현재 하고 있는 리더십 진단 문항과 리포트 샘플을 쉽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이런 리포트를 받으면 리더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나쁘죠.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잘 안 받아보시는 리더분들은 더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요, 피드백은 그냥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고자 하는 리더분들은 이 리더십 피드백 리포트를 정말 소중하게 나의 성장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피드백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면 절대 안 됩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물론 때로는 화가 나거나 또 슬플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잠시 그 피드백 리포트를 덮어두고 이렇게 명상이나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그때 다시 열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쁜 건 피드백 제공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피드백은 다 리더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제공한 겁니다. 다만 HR에서는 이 진단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진단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너찌는 줘야겠죠. 두 번째, 리더에 맞는 부캐를 추천해 줘야 합니다. 사람은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살까? 수도 없이 많은 부캐가 있어요. 이 대상마다 상황마다 그때 부캐가 작동을 하는데요. 리더의 역할에도 부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뢰 구축이 부족한 리더에게는 조직 신뢰 구축, 긍정 소통 기술, 의견 청취와 같은, 또 동기 촉발이 부족한 리더에게는 목표 및 이슈 공유, 기회 부여, 권한이임, 성취 자극과 같은, 전략 코칭이 부족한 리더에게는 전략 소통 기술, 업무 코칭, 모니터링, 협력 시너지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리더의 부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뢰 구축의 점수가 높은 리더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동기 촉발의 점수가 높은 리더들은 다른 리더들과 뭐가 다르지? 이것을 그대로 실천 항목으로 도출을 하면요, 리더들이 더 쉽게 이 부캐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HR은 부캐에 대한 추천과 실천 항목을 제시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공감하고 실천하는 건 리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고민과 결정은 리더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더가 부캐 습관을 형성하도록 계속해서 MPF 해야 합니다. MPF가 뭐냐고요? 모니터링, 프레딕션, 피드백의 약자입니다. 리더가 부캐를 잘 쓰도록 계속 너치도 주고 칭찬도 해야 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리더가 부캐를 쓰는 거를 도울 수 없습니다. 작지만 명확한 목표 설정으로 동기를 촉발해 주세요. 리더가 스스로 부캐의 습관을 만들고 싶다는 이 강력한 동기가 스스로의 내면에서 촉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기를 촉발하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게 시작해서 이 성공 경험을 계속하면 이후의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단 성공 경험을 하면 이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겨서 내가 끝까지 해야겠다는 자발적인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트리거를 배치해 주세요. 이 트리거는 특정 행동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습관을 더 쉽게 자동화하고 나의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줍니다. 특정한 행동을 이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도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하거든요.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이 다른 일정과 충돌하거나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이 방해받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습관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습관에 대한 주기와 시점까지 설정해 둔다면 더 쉽게 습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상과 습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습관을 실천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 보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해당 습관과 보상을 긍정적으로 연결하는데요. 이러한 연결은 습관의 자동화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쉬운 보상의 방법은 습관화 과정에서 일정 단계에 도달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HR에서는 습관 형성에 노력을 많이 하는 우수한 리더에게는 이 소정의 포상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때 조직의 팔로워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이 포상을 수여하고 또 이를 주변의 리더분들이 알도록 공유하면 이 교학상장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도록 해주세요. 리더도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다 보면 정말 지칠 거예요. 힘들고. 근데 그것을 그냥 탓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조직 내 팔로워 중에 한 명을 그 리더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로 사전에 선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리더의 습관화 기간 동안 응원의 메시지를 주도록 하면 리더가 더 힘이 나서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HR도 계속해서 리더들의 습관을 모니터링하면서 때로는 넛지를, 때로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의 전, 중, 후 진단을 통해 이 변화된 상태를 비교하고 부캐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물론 한 가지의 부캐만 계속 강화해야 하는 리더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리더가 계속해서 부캐를 쓸 수 있는 이 자동화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승규는 그냥 집에 두고 회사에는 리더 이승규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 조직에서 리더가 갖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리더십에 접근할 때 학습의 영역에 무게를 두고 교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리더분들이 정말 리더십을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물론 리더십 기술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나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신가요? 나를 변화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말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부캐를 먼저 본인에게 샥 씌워주세요. 비록 리더 여러분의 의도적인 연기일지라도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결국 내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이 습관화됨으로써 이 부캐가 본캐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고통의 노력이 아닌 이 긍정적인 트레이닝을 통한 올바른 상해 학습으로 누구나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리더십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사람과 조직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과학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세미나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